자, 함수의 극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한에서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 극한부터 설명해야 되겠네. 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은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점점 x라는 녀석의 값이 누군가로 가까이 간다면, a로 가까이 간다면,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점점 엄청 커진다고 한다면, 리미트 x의 값이 엄청 작아진다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x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값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이렇게 묻는 건데, x의 값은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는 x의 값이 a 플러스로 간다고 얘기하고요.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건 x의 값이 a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극한, 이걸 좌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값은 둘 다 똑같이 알파의 값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위에서 밑으로 갈 때도 알파를 향해서 가고요. 밑에서 위를 향해서 갈 때도 알파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우리는 x가 a로 갔을 때 fx의 값은 알파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알파는 아닙니다. 함수한테 a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알파인 거죠. 함수한테 a를 갖다 대입한 녀석은 알파인데, 극한값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검게 칠해진 이 점 좌표는 함수값입니다. a를 정확히 대입한 함수값은 알파입니다. 하지만 극한의 개념은 a로 가까이 갔을 때 향해 가는 값이 알파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알파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알파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면은 알파보다 살짝 큰 값인 알파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 가는 거고,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간다면 알파보다 작은 값으로서 알파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써있는 알파의 값은 알파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서의 알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써있는 알파의 값은 정확한 알파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함수값, 얘는 극한값입니다. 극한값은 어디에 다다를 수 있었을 때 그 최종 목적지가 알파였을 때 알파에 매우 가까운 값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함수값은 정확한 알파의 값을 얘기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 설명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우극한 a 플러스로 갔을 때 우극한은 베타인가요? 반면에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알파입니다. 우극한값은 베타, 좌극한값은 알파입니다. 근데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우극한 값은 누구라고요? 베타라고요?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a 마이너스 갔을 때 극한 값은 두 개 값이 같지 않으면 이거는 극한 값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극한 값이 좌우극한이 같았을 때만 극한 값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발산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바로? 그럼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고 설명해야 되겠다. 선생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fx라는 그림을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2 대입했을 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긴 2라고 하겠습니다.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2로 가까이 간다면 극한값이 누구죠?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굴까요?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극한값입니다. 하지만 리미트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x의 값이 엄청 커진다고 한다면 향해 가는 점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값은 엄청 커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무한대입니다. 반면에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인 거죠? 네, 그때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기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때 우리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무한대로 가는 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숫자 값으로 가는 것들을 수렴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수렴입니다. 숫자 값으로 갔을 때는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극한값이 없는 녀석은 발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 책은 설명하는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합성함수의 극한 파트는 제외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 번도 증명하지 않고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모든 수학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마다 매번 증명하면서 배웁니다. 처음으로 증명하지 않고 배우는 파트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절대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의 증명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활용할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둘 다 수렴합니다. x가 a로 갔을 때 fx의 값도 극한값이 수렴하고요.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의 값도 수렴합니다. 둘 다 모두 수렴할 때, 둘 다 모두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즉, 둘 다 수렴하는 상황이 아니면 밑에 있는 성질들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고요. 첫 번째 성질은 실수배 C배가 돼 있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앞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미트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리미트 하나가 있고요. 네 번째도 리미트 하나가 있습니다. 사용된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연산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무조건 100% 리미트를 두 번 쓰고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개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바꿀 수 있고요. 리미트 두 개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리미트 하나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기는 이것 자체가 분수기 때문에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것 자체도 분수기 때문에 분모값이 빵이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분모에 해당하는 값인가요? 분모에는 베타의 값이 빵이 아니다. 또는 x한테 a를 대입했을 때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x한테 a를 갖다 대입한 x한테 a를 대입한 ga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a를 대입했는데 부모가 빵 돼버리면 이 분수는 정의되지 않는 거죠.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했을 때만 리미트 한 개짜리 나누기는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로,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는 리미트 한 개짜리 나누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점은 이거네. 사칙연산에 대해서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개로 쓰거나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한 개짜리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건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첫 번째, 둘 다 모두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거. 세 번째,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나누기의 값을 리미트 두 개짜리로 쓴다든지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하나짜리로 쓴다는 거. 왜냐면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산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합성함수의 극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서 처음으로 틀리는 파트가 합성함수의 극한 파트거든? 내가 대충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러는지? 얘는 어떻게 할까? 대충 아무거나 그릴까? 얘가 지금 fx입니다. 자, 첫 번째.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예요? 3인가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던 그 3이 아닙니다. 3에 매우 가까운 숫자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죠? 그럼 극한값 1인가요? 근데 gx는 뭘 그릴까? gx?
제가 좀 이렇게 그려볼 생각인데. 내 맘대로 그렸습니다. 이게 JX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고 왔을 때 g의 fx의 값이 궁금합니다. 우리 이걸 합성함수로 얘기하나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요 fx의 값이 1 플러스를 대입하면 어디에 가까이 간다고요? 3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3에 가까이 간다는 개념은 3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3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3보다 큰 걸 대입할 때랑 3보다 작은 걸 대입할 때는 다른 값인가요? 그런데 동그라미의 값을 선생님이 t라고 치환한다면 동그라미인 fx의 값을 t라고 치환한다면 t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겠네? t의 값이 3으로 가긴 가는데 3보다 큰 쪽에서 갈 때하고 3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가 다른 값이잖아. 그럼 1보다 큰 걸 대입하게 되면 3을 향해서 가지만 4, 3.5, 3.4, 3.1 이렇게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3보다 큰 값에서 3으로 가는 건가요? 보통 fx의 극한값만 구하려면 3이라고 대답하고 끝낼 건데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동그라미 값을 3으로 가까이 가긴 가지만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간다고 표기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 맞나요? 그럼 3보다 큰 쪽에서 가면 극한값이 누군데요? 네, 1입니다. 향이 가는 점의 y좌편 1인가요? 하지만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g fx 값을 조사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은 매우 특별합니다. 1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fx가 누군데요?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의 값은 항상 1인가요?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간 거 아니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간 것도 아니죠? 시종일관 이랬습니다. x축에 평행한 상태로 계속 1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극한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함수값으로 문제를 풉니다. 동그라미 값 1로 가죠 지금. 근데 1 플러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1 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시종일관 맨날 1이었고 여전히 항상 1이었습니다. x축에 평행한 라인이었을 때는 동그라미 값은 1로 가는데 그건 1 플러스도 아니고 1 마이너스도 아닌데 그 다음 결과에 g한테 대입할 때는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을 구해야 됩니다. x축에 평행한 선으로 가까이 갔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의 극한값은 함수값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g한테 1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야? 네, g한테 1 대입한 건 2조 함수값이 진하게 칠해진 점이니까요. 네, 요즘 납득하셨나요? 합성함수의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갔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가든지 밑에서 위로 갔을 때는 요 녀석의 값을 극한값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x축에 평행한 상태로 가까이 갔을 때는 이 녀석의 값을 함수값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요 말이 납득되셨나요?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선이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조심할 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설명할 게 많은데 이 책은 설명 엄청 많이 생각이 났네. 자, 그 다음은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가 누굴까요? 상수는 C라고 쓰겠습니다. 네, 무한대분의 상수. 별로 크지 않은 숫자를 엄청 큰 숫자로 나누게 하게 되면은 0.000000 뭐 몇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숫자의 값은 0에 가까운 숫자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쓴 숫자는 0이 아닙니다. 지금 쓴 숫자는 무한소입니다. 엄청 작은 숫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숫자. 하지만 존재하긴 존재해. 하지만 우리가 알던 0이랑은 다른 거죠. 우리가 알던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하지만 무한소는 있긴 있습니다. 먼지만큼이라도 있긴 있는 겁니다. 무한소는. 두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나올 때마다 무한소로 읽기에는 스님이 좀 그렇게 부지런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0이라고 읽겠습니다. 0이라고 읽어도 무한소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의 값을 0으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상수를 0으로 나누게 하면 뭐가 될까요?
보통 이런 거 맨날 이렇게 설명을 꼭 해야 되나 싶네요. 2분의 6의 값이 누구예요? 3분의 6의 값은 누구예요? 우리는 요거 두 개 바꿔 쓰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분의 상수의 값이 누구라고요? 무한대고 0만 위치를 바꿨었다고요? 네, 0분의 상수의 값은 무한대입니다. 여기서 쓴 0은 무한수입니다. 무한소분의 숫자는 무한대입니다. 다만 C라고 하는 수의 값이 양수값이면 양의 무한대일 거고요. C의 값이 음수값이면 음의 무한대일 겁니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그 값이 바로 즉시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값을 바로 즉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갑니다.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3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근데 함수의 극한이어서 함수의 극한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x분의 3이라는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수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때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한다면 향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은 빵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갖다 그리면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기 때문에 빵입니다. 그 다음 녀석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아니다 1 플러스로 갔을 때로 하겠습니다.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x-1분의 3의 값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1 플러스를 대입하면 분모의 값은 빵 플러스죠? 빵보다 큰 값이겠죠? 그럼 빵분의 숫자니까 이 뭐라고요? 빵분의 숫자니까 무한대라고요? 그림 그래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x-1분의 3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근사의 값은 x의 값은 1입니다. 분수함수의 값이 분자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1, 4, 5면과 3, 4, 5면을 그렸습니다.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향이 가는 값은 무한대로 가나요? 근데 매번 식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매번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0으로 0분의 상수의 값은 무한대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거는 물어봤을 때 답을 한 가지로만 쓸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이제는 요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엄청 큰 숫자분의 엄청 큰 숫자의 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엄청 큰 숫자분의 엄청 큰 숫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값이 알고 싶습니다. 분자가 엄청 크면 어떻게 될까?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무지막지하게 크면은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엄청나게 커. 네, 무한대가 나오겠죠? 자, 누가 10,000원 주면은 10,000원이 큰 돈 맞아요? 1억 줘도 1억도 큰 돈 맞아요? 10,000분의 1억이 뭐야? 아, 10,000분의 1억을 계산을 못해? 10,000분의 만이 10,000분의 1억이 만입니다. 분자의 값이 1억이고 분모의 값이 만이었을 때 나누기 하게 되면 만이잖아. 그럼 만도 여전히 큰 숫자잖아. 큰 숫자분의 큰 숫자의 값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모가 훨씬 크다면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무지막지하게 커. 근데 그건 무한수 0이 될 겁니다. 근데 분자 분모가 비싼 자리 숫자야. 분자의 값은 10억, 분모의 값은 5억. 둘 다 큰 숫자야. 5억분의 10억이면은 2가 나오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값은 분자 분모가 비싼 자리 숫자였을 때는 상수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 앞에 게 무지막지하게 크다면 무한대입니다. 뒤에 게 무지막지하게 크다면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건 1억 500, 뒤에 건 1억 빼면 500이 나올 수도 있겠죠. 비싼 숫자였을 때 뺐을 때 상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값은 이것도 작은 숫자라고 정의하고 있긴 하지만 작다는 건 상대적입니다. 작긴 작은데 분자의 값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분자가 훨씬 크다면 무한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모가 훨씬 크다면 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다면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하고 엄청나게 작은 숫자를 두 개 곱하게 되면은 작은 숫자가 작은 정도에 비해서 큰 숫자가 너무나 큰 숫자야. 그럼 이거는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 큰 숫자에 비해서 작은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작아. 그럼 이거는 무한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하고 무한소의 값이 그냥 비슷한 숫자야. 앞에 건 1억, 뒤에 건 1억분의 5. 그럼 약분해서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하고 무한수를 곱하면 상수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답이. 부정형이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식이라고 선생님이 칭했던 거는 답이 한 가지니까 보자마자 답을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곱하기 0의 값들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계산은 원칙이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문제 풀 때 한 가지 원칙만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풀이 원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창 계술 비교에서 풉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풀이 원칙이 최고창 계술 비교에서 풀 겁니다. 하지만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로 답할 거고요. 분모의 차수가 컸을 때는 빵이라고 답할 겁니다. 차수가 똑같았을 때만 계수를 비교할 겁니다.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에는 대부분 다 루트가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대부분 루트가 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할 겁니다. 물론 루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루트가 없을 때는 차수가 큰 걸로 묶었을 겁니다. 루트가 없을 때는 밑이 큰 걸로 묶었었든지 차수가 큰 걸로 묶었을 겁니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분의 0꼴이라고 한다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후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가 들어있으면 유리화 후 약분하겠습니다.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반드시 빵에 해당하는 값이 분수 빼기 분수로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반드시 빵에 해당하는 값이 분수 빼기 분수로 괄호가 쳐 있습니다. 그 괄호가 쳐져 있는 분수 빼기 분수의 값을 통분만 하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극한의 풀이 원칙입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내용이 샌드위치 부동식인데 샌드위치 부동식은 한참 설명한 다음에 다시 그 문제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게 좀 중간에 제법 많거든? 이 책은 최소한의 내용 정리만을 써놨습니다. 자, 바로 유형 1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1번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극한값 구하라고 하는데 그림까지 그려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숫자만 대입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하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56번인가요? 네. 무한대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답이 뭐예요? 왜 그렇죠? 이게 무한대변 상수니까 빵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유형 2번으로 갔습니다. 유형 2번에 57번으로 갔습니다. 57번은 다음에서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묻는데 1 플러스로 갔을 때 A값이 누구야? 네, 향이 가는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좌극한이 누구래요? 뭐라고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 1이 써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1로 가까이 가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극한값은 향해 가는 점에 y좌표라고요? 네, 근데 이건 부지기수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b의 값은 0인가요?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이 64번인가? 64번은 식만 주고 그림을 안 줬습니다. 근데 1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1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묻고 있는데 x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x가 1이 아니면 x-로 약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 함수의 값은 x가 1이 아니면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군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갖다 그리면은 그래프가 x가 1이었을 때는 함수값 1이라고요. 하지만 1이 아니었을 때는 x 플러스 1이라고요. x 플러스 1이면 1 대입해서 2 나오는 거 아닌가? 이 그림에서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물어봤잖아.
극한값은 그래프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누군데요? 인가요? 1보다 왼쪽에서 일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예요? 극한값은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입니다. 보통 극한값은 비어있는 점이 극한값입니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 전부 다 2이기 때문에 극한값인가요? 하지만 함수값을 물어본다면 함수값은 누구예요? 함수값과 극한값은 개념이 다릅니다. 함수값은 진하게 칠해진 점이 함수값이고요. 극한값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여서 대부분 비어있는 점일 때가 많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3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극한값의 존재,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없습니다. 자, 다음 중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65번이 첫 번째 마이너스에서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마이너스에서의 극한값은 좌극한이 둘 다 1인가요? 그 다음 0에서의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좌극한은 누구예요? 2. 우극한은? 4.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2에서는 극한값이 있는 건가? 네. 2에서의 극한값이 누구죠? 3. 자, 그 다음 3에서의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극한은? 우극한은 3, 좌극한은? 5? 좌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은 없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은 69번인가요? 자, 69번은 문제가 다음에서 극한값을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의 총합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극한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에 대해서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n값은 자연수라고 얘기합니다. n값은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n값 1이면 극한값이 있는 걸까? 무한대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분모의 값은 무한대를 육승한 다음에 무한대를 제곱의 2배해도 여전히 무한대일 거고 무한대에서 1배보다 t도 안 나고 무한대인 거죠. 네. 분자의 값은 무한대한테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그것도 무한대인가요? 네.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풀이 원칙이 뭐라고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빵.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계수 비교해서 상수라고 할 겁니다. 그럼 차수의 값은 분모가 큰가요? 분모가 컸을 때는 빵인가요? 그럼 n값한테 누굴 대입할 때까지는 n값한테 누굴 대입할 때까지는 차수의 값이 분자가 더 작은 거야. n이라는 값이 5일 때까지는 분자의 차수가 작은 거예요. 하지만 분자의 차수가 6이면 뭘 비교하자고요?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자고요?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누군데요? 하지만 차수의 값이 7차 이상이 돼버리면 분자의 차수가 큰 거죠. 그럼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하지만 이건 설명을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의 차수가 큰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은 무한대. 하지만 분모의 차수가 컸을 땐 빵. 차수가 똑같았을 때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서 극한값이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야매로 푸는 겁니다. 야매로 푸는 거죠. 이게 훨씬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고요. 원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원래 극한값을 다한 것 같아 극한값이 있다고 한다면 극한값을 푸는 원칙, 원래 풀이 방법은 교과서가 설명한 풀이 방법은 분모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을 가지고 분모 문제를 나누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원칙은. 자, 분모의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의 값 x의 6승입니다. x의 6승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x의 6승을 가지고 분자 분모를 다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다 빵이라고요? 네. 그래서 1분의 빵이어서 빵으로 수렴한다고요? 근데 매번 n값한테 1 대입하고 n값한테 2 대입하고 n값한테 3 대입하고 매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차수가 큰지에 따라서 우리는 극한값을 생각할 건데 분자의 차수가 컸을 때는 무한대, 부모의 차수가 컸을 때는 빵,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계수비교, 최고차항 계수비교에서 답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답이 21인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서 합성함수의 극한 파트입니다. 보통 애들이 처음으로 시험 틀리는 파트는 합성함수의 극한부터 시험 틀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것만 마지막 것만 첫 번째 마지막만 연습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합성함수의 극한이 필요한데 x의 값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극한값 먼저 조사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x의 값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극한값 조사하려고 합니다. 먼저 궁금한 건 1 플러스로 갔을 때 fx가 누군지 조사하고 싶습니다. 1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0으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0으로 가는 중이냐면 네,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1, 0.5, 0.3, 0.2, 0.1 이런 식으로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그라미 값이 0 플러스로 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1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어디로 가는 거죠, 동그라미가? 1보다 왼쪽에서 fx의 값은 극한값이 누구냐고요? 얘도 좀 큰 데서 되죠. 근데 큰 데서 밑으로 가는 거라서 이것도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라서 0 플러스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얘도 두 녀석은 모두 다 f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칭한다면 f의 값을 t라고 칭한다면 동그라미의 값을 t라고 칭한다면 내가 gt의 값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셈인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0에서 네, 둘 다 t의 값은 0 플러스로 간다고요? 0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군데요? 네, 0 플러스로 갔을 때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1인가요? 네. 그럼 둘 다 모두 똑같기 때문에 문제 요구한 극한값은 존재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yes.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fgx의 값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gx 값도 조사하려는 중이고요. fg 빵의 값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거 세 개 모두 조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동그라미 값이 누군데요? 1에 0 플러스로 가면 동그라미가 누구예요? x축의 평행한 상태에서 1에 가까이 가는 건가? 이런 게 지금 시종일관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시종일관 언제나 1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맨날 1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x가 빵 플러스를 할 때 동그라미 값은 1로 가까이 가긴 하는데 이거는 시종일관 1, x축의 평행한 상태에서 1이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계산할 때는 극한값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으로 처리해서 함수값을 구합니다. f한테 1, 2번 값은 누구예요? 두 번째는 동그라미 값이 어디로 가지? 0 마이너스면? 0 마이너스면 누구예요? 극한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가요? 이것도 x축의 평행한 상태에서 시종일관 언제나 마이너스 1이었나요? 네. 그럼 동그라미 값은 지금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런데 이건 x축의 평행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이 누군데요? 우리 이거 누군지 알지 않아 이거? x-1 제곱인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함수한테 지한테 빵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야? 지한테 빵 대입한 함수값은 진하게 칠해진 점 함수값은 0이에요? f한테 0 대입한 건 누구예요? 이거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도 다른 값이네요.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이 74번 맞아요? 자, 74번에서 지금 fx, gx의 그림이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뽕을 뽑으세요. 이 문제 하나로 뽕을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fgx의 값을 조사하는 중이고요.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gx의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0 플러스로 갔을 때 g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0 플러스면 gx의 값은 누구야? 0은 0인데 합성함수니까 0 플러스인가요? 위에서 밑으로 0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동그라미의 값을 t라고 한다면 그 t라는 녀석의 값이 0 플러스로 간다고요? 반면에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g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데 밑에서 0으로 가는 중인가요? 그럼 이건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라서 0 마이너스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극한값은 리미트 t라는 녀석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t네요. 0 플러스일 때 f의 극한값은 0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은
그럼 이건 극한값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선생님 저거 왜 그러더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 안 하시면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넘어갈 거거든요. 지금 니네 이해되는 거 맞아요? 했어요.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g fx의 값 조사하는 중입니다.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f의 값은 0 플러스로 갔을 때 어디로 가는 거야? f의 값은 0 플러스일 때 누구냐고요? 3. 3은 3인데 시정일관 3이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수값으로 g3이라고 쓰겠다고요?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이건 극한값이 누군데요? 1. 1은 1인데 시정일관 1이라고요? 그래서 이 값은 함수값으로 g1이라고 쓰겠다고요? 따라 g한테 3 대입했습니다. g한테 1 대입했습니다. 두 개 값은 똑같습니다. 이 값은 0으로 존재합니다. 세 번째 디귿으로 갔습니다. 아, 이건 이제 말로 하면 안 되냐? 나 이제 식 쓰기 귀찮거든, 이제? 자, 3 플러스 갔을 때 gx의 값이 누구예요? gx 3. A 0. 0 플러스라고 답하셔야죠. 0보다 큰 쪽에서 0 플러스죠? 0 플러스면 3인가요? 근데 3 마이너스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야? 0. 아, 0. 3 마이너스면 0 마이너스예요? 0 마이너스였을 때 극한값은 1이고요. 그러면 3하고 1로 다르니까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fx값 관찰했습니다. 3이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fx값은 3보다 오른쪽에서 갔을 때 누구예요? 3. 시종일관 3인가요? 3보다 왼쪽에서 갔을 때는 이것도 시종일관 3인가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의 값은 g한테 3 대입한 값인 거네? g한테 3 대입했더니 빵이라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합성함수의 극한 파트가 실은 극한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파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풀 건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유치한 수준입니다. x가 1보다 크다며. 네. 그럼 분자에 있는 x-1은 양수야, 함수야? 양수. 양수면 절대값 안 써도 되잖아. 네. 그럼 x의 값 1 플러스고 왔을 때 x-1분의 x-1은 1 대입했을 때 빵분의 빵이거든. 빵분의 빵꼴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후 약분이라고요? 약분했습니다. 약분하면 1만 남아요? x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한테 1을 대입할 수가 없네요. 그럼 어차피 x한테 1을 대입하든 말든 무조건 값은 1이라고요?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80인가요? 80. 82번으로 갔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모두 고르라고 하겠습니다. 절대값도 들어있고 가우스의 값도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극한값 있을까요? 3-를 대입하면 분모의 부호가 뭔데요? 3보다 작은 걸 대입하는 숫자가 3보다 작은 거에 3 뺐다며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요. 음수니까 마이너 달았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없앴습니다. 3 대입하면 빵분의 빵입니다. 그래서 약분했습니다. x가 3으로 가든 말든 어차피 1의 값은 마이너스. 첫 번째 극한값 있나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1로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는 기억은 3-로 얘기했는데 니은에서 그냥 1이라고만 얘기했거든. 그럼 절대값 있다 보니까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분모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우극한 자극을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와 두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구분해서 풀겠습니다.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분모의 값이 양이야, 음이야? 양이니까 x-1분의 인수분해 후 약분하겠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약분했더니 x 플러스면 남아요? 약분하는 거는 빵분의 빵꼴에 빵이 되는 원인들을 약분합니다. x-는 1 대입했을 때 빵이니까 약분했고요. 거기다 1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두 번째 거는 빵분의 빵꼴인데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절대값이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1-를 대입하면 음수인가요? 음수기 때문에 약분하고 대입하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 1 대입했습니다. 두 개 값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가우스가 있습니다. 가우스의 값은 매 정수마다 가우스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함수 fx의 값이 가우스 x라고 한다면 가우스 x의 값은 0부터 1까지 그림이 0인가?
1부터 2까지 그림이 1인가? 2하고 3, 4에 있는 그림이 2인가? 이렇게 계단 형태의 그림인 거죠?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건 2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묻는데 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예요? 2보다 큰 걸 대입했을 때 가우스값이 누구냐고요? 2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누구일까요? 네, 2보다 큰 숫자의 가우스값은 2인가요? 네. 근데 2보다 작은 숫자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굴까요? 네, 같지 않습니다. 극한값은 없습니다. 마지막 리을로 갔습니다. 리을에서는 또 가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 플러스 올 때만 조사로 갑니다. 그냥 바로 봐도 될 것 같은데? 1보다 좀 큰 숫자를 대입하면은 이 값은 어떤 숫자가 되는 거야? 1에서 1보다 좀 큰 숫자를 빼면 0보다 작은 숫자, 0보다 작은 숫자면 마이너스 0.1 같은 거네. 마이너스 0.1 가우스 수치는 누구야?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의 숫자면 가우스의 값이 앞에 있는 n인 것처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숫자는 가우스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0.1이면 가우스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두 개인가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다음 유형은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파트입니다. 그냥 대충 보고 얘기하세요. fx, gx는 왼쪽 오른쪽에 그림 줄게요. 1 플러스로 갔을 때 f의 극한값 조사하세요. f의 극한값 1 플러스는 누구예요? 0인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3 곱하기 0에서 0입니다. 1 플러스일 때 g의 극한값은 누군데요? 1 플러스였을 때 g의 극한값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라고요? 1인가요? 네. 자, 0-로 갔을 때 f부터 구할까? 0-로 갔을 때는 f의 극한값이 누군데요? 1인가요? 그럼 분자의 값 5입니다. 그 다음 0-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죠? g의 값은 극한값이 1? 그럼 결국 2 더하기 5여서 답이 7인가요? 자, 90번 문제로 왔습니다. 90번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마다 까다로운 문제. 맨날 선생님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분수함수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냥 식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함수의 그림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y의 값이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y의 값이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림 그려서 풀게 되면 짧게 끝내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시간을 되게 오래 잡아먹게 되거든.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을 터득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림부터 설명합니다. 다음 분수함수의 값은 몫의 값이 누구죠? 몫의 값 1이고요.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요. 얘는 몫의 값이 누구야? 내 몫의 값이 4여서 분자에 뭐가 남아요? 자, 분수함수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점근선의 값이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근선과 y의 값이 플러스 1이라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빵댕이 반연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2, 4, 5면과 4, 4, 5면을 그렸습니다. 지금 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거 분수함수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수함수의 값은 점근선의 값이 t의 값은 마이너스 1, y의 값은 4입니다. 2, 4, 5면과 4, 4, 5면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빵댕이 반값이 마이너스 1이죠? 점근선의 값은 4입니다. 2, 4, 5면과 4, 4, 5면을 그렸습니다. 서연아,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t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동그라미가 누군지 조사하고 싶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이 누구예요? 그래프에 향해 가는 극한값은 1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건 합성함수 아니야? 동그라미 값을 계산한 다음에 또 f한테 또 대입한 합성함수죠. 그럼 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1보다 아래쪽에 있죠 지금? 향해 가는 값은 1보다 작은 값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 값은 1 마이너스입니다. 동그라미가. 반면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t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누군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군데요? 4라고요? 4는 4인데 4. 4보다 큰 쪽이니까 4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f의 값은 누군데요? 4 플러스로 갔을 때 f의 값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답이 5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매번 풀 때마다 분수함수를 그려서 푼다면 너무 저급합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무한대를 대입해서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값을 조사할 거잖아. 네. 최고차계수 비교하면 누군데? 무한대 대입했을 때 최고차계수 비교하면 1이에요? 분자가 커, 부모가 커? 부모가 커? 그럼 부모가 크니까 1보다 크겠어, 작겠어? 저도요. 자, t 플러스 1분의 4t 플러스 4가 있으면 이거 누구야? 이게 정확히 4지? 네. 그런데 뒤에가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4보다 크겠어, 작겠어? 아, 그럼 무한대로 갔을 때야? 네. 하지만 지금 t는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상황이 다르겠네. t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이라고? 아, 이게 좀 판단이 쉽지가 않다, 그지? 아, 이게 애매하네. 아, 이거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하지? 가분수만 처리도 보이나, 그냥? t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가분수 처리했더니 누군데요? t 플러스 1분의 이거였어요?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게 낫겠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면 0은 0이지만 플러스겠네, 보호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보호는 플러스겠네. 그럼 4보다 큰 숫자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값이 1-로 가요. 이 값은 4 플러스로 가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다음 페이지 7번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리미트 하나짜리 리미트 두 개짜리 쓸 수 있다는 거.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했을 때만 리미트 하나를 리미트 두 개짜리 쓸 수 있었습니다. 실수에는 무조건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수렴했을 때만 성립한 성질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음 값이 10이었을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10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네모의 값이 10이에요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걸 구하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구하라고 한다면 알고 있는 걸 써먹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난 10을 써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리미트 x의 값 2로 갔을 때 써먹으려면 이게 있어야지 써먹을 거 아니야. 썼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게 똑같나요? 안 똑같죠? 네. 그럼 똑같이 만들려면 뭘 곱해야 돼? 이 2x 플러스 1분의 이거 곱하면 똑같은 거 맞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누군데? 우리는 x한테 2 대입하는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5분의 6. 뭔 소리를 듣는 건지 내가 지금. 네모는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풀 겁니다. 알고 있는 게 등장하도록 식을 조정한 다음에 대입할 겁니다.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99번으로 왔습니다. 99번은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3이라고 합니다. 그때 밑에 거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0분의 F형, 이 녀석한테 0을 대입하면 0분의 F형이겠죠? 네. 0분의 F형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의 값은 그 값을 3이라고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은 식이 있어야 됩니다. 0분의 F형의 꼴이지만 똑같은 식이 분모분자에 있었을 때 그 값을 3이라고 할 계획입니다. 인수분해 되냐? x의 값 2로 갔을 때 인수분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게 네모 아니야? 네. 2 대입했을 때 0분의 F형인데 식이 똑같은 거 맞아? 그러면 3이라면. 네. 그게 부담스럽다면은
x-의 값을 t라고 치환한다면 x-를 t라고 치환한다면 그러면 x가 2로 가면 t가 어디로 가? 0. x한테 2 대입하면 t의 값은 0이 되니까 t의 값은 0으로 갈 겁니다. x-의 값을 선생님 t라고 치환했습니다. x-의 값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럼 x라는 값 대신에 2 플러스 t를 x 대신에 2 플러스 t를 대입할 수 있어요? 2 플러스 t 대입했더니 4 플러스 t입니다. 이게 지금 0분의 f형 맞아요? 문자만 x에서 t로 바뀐 것뿐이 똑같은 거죠? 그럼 앞에 녀석의 값은 3일 거고 t한테 빵 대입했더니 뒤에 거는 하지만 치환까지 해서 풀기에는 좀 창피합니다. 0분의 f형이고 식이 똑같은 식이 들어있으면 이 녀석의 값은 3이기 때문에 앞에 건 3, 그냥 2 대입했더니 뒤에 건 4분의 3인가요? 4분의 1이어서 4분의 3? 네. 치환까지 해서 풀 필요 없이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된 거 맞아요? 네. 자,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다음 유형이 이거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저번에 중3 애들 수투 수업하면서 중3 애들 수업한 걸 녹화한 걸 올려놨더니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댓글 봤어요.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깝죽대면서 잘 알지도 못한 새끼가 깝죽대가지고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올바른 풀이를 썼을 때 만점을 주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빵점 처리합니다. 이 인근에 있는 학교가 다 지금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은 이거 암산해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암산해서 풀거나 대충 풀거나 이러면 점수를 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긴 한데 이 설명하는 방법을 선생님 문제 풀 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거든. 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함수 중에 한 녀석의 값은 무한대로 발산해. 그리고 좀 복잡한 녀석 이 새끼가 이거 어떤 복잡한 녀석의 값은 수렴해. 함수 fg 중에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은 발산하는데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은 수렴해. 이렇게 제시된 문제들이 지금 하려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다 생략됐다. 여기서 요점 정리만 써 있거든. 지금 써있는 이 풀이는 여기 써있는 풀이는 교육과정 외의 풀이입니다. 이건 교육과정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서술형 시험에서 10점짜리 서술형 문제에서 빵점 처리합니다. 왜?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로 풀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이건 대학 교육과정에 속하는 거거든. 그래서 서술형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빵점 처리합니다. 하지만 수능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모의고사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외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르면 나누기의 경우에 어떻다고? 나누기의 값은 리미트 2개 쓰고 쓸 수 있다고 안 된다고? 쓸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고 했잖아. x가 0인 게 그러니까 리미트 gx가 0인 게 아니라 둘 다 모두 수렴하고 둘 다 모두 수렴하는 건 물론이고 0이 아니라 b가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인 0이 베타의 값이 0이 아니었을 때 그때만 리미트의 값은 리미트 하나짜리를 2개짜리 쓰던지 리미트 2개짜리 리미트 하나짜리 쓸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둘 다 수렴하고 둘 다 극한값이 수렴하고 분모가 빵이 아니었을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딱 여기까지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칼큘러스라고 하는 거에서 배웁니다. 너희들은 배울 일이 없습니다. 칼큘러스는 수학교육과에서만 배웁니다. 칼큘러스라고 하는 게 무한대분의 숫자가 뭐라고? 0. 무한대분의 숫자가 0이라고요? 이건 상식이라고요? 무한대분의 숫자란 말은 분모의 값은 발산하고 분자는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네.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둘 다 수렴했을 때만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한자로 쓰거나 리미트 한자를 두 개짜리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자,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값이 지금 무한대로 간다고 써있나요?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afx 빼기 gx의 값은 b라는 값으로 간다고 써있나요? b도 상수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원래는 고등학교 과정은 이걸 등호를 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 과정. 둘 다 수렴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둘 다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리미트 하나만 쓰고 나누기로 쓰는 거요?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빵점 처리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용되지 않지만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이게 돼.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이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대학 교육 과정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는 문제 풀 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값을 나누게 하면 누군데요?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거는 a야? 뒤에 거는 fx분의 gx예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요점은 이거네. 빵하고 이 값이 똑같다며. 빵하고 이 값이 똑같으니까 리미트 x가 a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gx의 값은 누구라고요? a에서 뭐 빼야지 빵 나와? a라고요? 이 값은 a로 갈 거야, 점점점. 그래야지 빵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지금 이 선생님이 이 박스에 있는 내용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어서 서술형을 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서술형 문제를 이 문제를 매우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 양아치 새끼가 댓글에다가 이 쌍놈 새끼가 왜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아줬지. 서술형 준비 때문에. 자, 하나가 무한대로 갑니다.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요. 하나는 숫자로 갑니다. 근데 이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방금 뭐 어쩐다고. 무한대분의 숫자? 어떻게 하지? 이게 무한대라며. 이 분자의 값이 숫자라는 얘기 아닌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앞에 거는 3, 뒤에 거는 fx분의 gx인가요? 이 값이 빵이라며. 네. 이건 우리한테 나누기, 아까는 나누기에서 빵인 걸 확인했는데 지금 그냥 이게 빵이래. 그러면 리미트 x의 값 2로 갔을 때 fx분의 gx가 누구예요? 이건 3으로 가겠네요. 그래야지 빵 나올 테니까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fx분의 gx라는 녀석이 등장해야지만 3을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이 값의 분자분모로 fx로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이 값의 분자분모의 값 fx로 나누겠습니다. 1-fx분의 gx 분자의 값은 1 플러스 2 곱하기 fx분의 gx인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3만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했더니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교육과정 외에서만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시험 그럼 어떻게 봐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교육과정 외에서 한번 더 풀어볼까? 서술형을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과정 외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fx는 무한대로 갑니다. fx 빼기 gx의 값은 숫자 3으로 갑니다. 그럼 요게 지금 분자, 얘의 분모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fx 빼기 gx라서 1 빼기 fx분의 gx인가요? 그게 무한대분의 3인가요? 무한대분의 3은 빵이고요. 내 말 지금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무한대분의 3이어서 이건 빵입니다. 그래서 fx분의 gx가 누구라고요? fx분의 gx의 값 1이기 때문에 fx분의 gx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4분의 마이너스 2. 맞아요? 네. 보통 이 녀석까지는 암산 처리하거든. 암산으로 대충 볼 수 있단 말이야. 1 빼기 fx분의 gx네? 그럼 fx분의 gx는 1이네? fx분의 gx한테 1 대입하는 것도 암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외풀이 방법을 사용할 때가 연산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술형으로 출제를 매우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거든? 네. 자, 이 문제는 교육과정 내에서 다시 풀이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유형의 바로 앞에 유형 문제 풀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fx는 무한대로 가지 누구로 정확하게 숫자로 누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fx는. 그런데 여기는 네모의 값은 숫자로 간다며. 난 숫자 3을 써먹고 싶습니다. 숫자 3을 써먹고 싶은데 그럼 숫자 3을 써먹으려면 네모가 등장해야 돼. 그래서 3을 대입할 수 있는 거거든. 네모를 등장하게끔 쓰려고 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fx 빼기 gx라는 녀석이 있으면 여기다 3 대입할 거 아니야? fx 빼기 gx가 있으면 3 대입할 예정이거든. 근데 여기서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던 거는 fx가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여기 뒤에 있어야지만 쌤은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다음 계획이 있습니다. 서연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fx가 있어야지만 이것들은 숫자 3을 대입하면 숫자일 거거든. 여기 fx분의 fx가 있어야지만 난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가지고 나는 우리는 극한값 구할 거거든. 무한대면 무한대꼴. 그러면 gx는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 fx도 있고 gx도 있잖아, 여기. 앞에서 gx를 마무리하려고 해. 분자의 값은 앞에서 4라고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 4gx는 다 여기 들어가 있네. 분모의 값도 gx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거든? 마이너스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fx인데 이건 3f잖아. 4x 분자의 값은 4f인데 f네? 마이너스 3p. 근데 3 대입하면 어차피 이건 마이너스 3이고 이건 3 대입했더니 12일 거잖아. 이건 숫자잖아. 네. 근데 무한대로 갔을 때 fx 값 무한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fx 차수 똑같다는 얘기네. 네.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계수 비교해서 이런 거 맞나요? 이렇게 서술을 해야지만 이래야지만 점수를 받습니다. 아까처럼 문제를 풀면은 그거는 수능에서는 그렇게 풀 건데 수능의 모의고사 해설지는 다 그렇게 작성합니다. 하지만 학교시험 서술형은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풀라고 매번 알려주는데 이렇게 안 풀어서 시험 점수를 못 받아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중요해서요. 자, 수능 시험으로 나왔어. 수능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별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풀 거야. 암산할 거야. fx분의 2fx? 2네? fx분의 gx네? 그럼 fx분의 gx가 누구라고? fx분의 gx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2라고? 2 플러스 fx분의 gx가 빵이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분자분모로 fx gx로 나누기 하면 되잖아. fx gx로 나누기 했더니 얘는 1하고 3인가? fx분의 gx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고 fx분의 마이너스 3gx니까 이렇게 해서 암산으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다고. 수능 볼 때 이렇게 풀 거야. 하지만 학교 시험이 서술형이었어.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술형이니까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자분모의 괄호 속에는 요 값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fx 플러스 gx라고 썼습니다. 2fx 플러스 gx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분모의 값은 1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3. 분자가 3f래. 분모의 값은 2f래. 그럼 f의 값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비교했더니 답은 둘 다 풀이 방법은 둘 다 아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녀석이었습니다.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있네. 비슷한 문제지만 이거는 유형을 잘못 묶어놓은 거야. 같은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아이씨, 이거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섞어 놓냐. 아, 이 새끼들 기준이 없네.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 편집이. 평가원 기출문제 고3, 이건 어떤 문제냐면, 극한을 다 배우고, 뒤에 것까지 다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또 배울 때, 이럴 때 푸는 문제야. 어느 정도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때 푸는 문제거든? 지금은 어렵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다항함수 gx에 대해서 다음에 극한값은 존재한다. 즉, 수렴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극한값이 존재해서 수렴하는데, fx라는 녀석의 값은, 요렇게 fx의 값은 x-1을 더하면, gx한테 x-를 곱한 녀석의 값이 요거라고? 근데 새로운 극한값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아, 이걸 구하는데 뭔 짓으로 구하냐? 구하려면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겠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문제 풀 때는 항상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 아, 준 거 보니까 대충 fx 대신에 대입해서 풀란 얘기구만. 맞아요? 네. 난 fx 대신에 대입할 거야. 그럼 fx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겠다. fx 값이 누군데요? x 마이너스 1의 gx 마이너스. 네, 이항해 준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했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분자의 값 fx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 치고 이거라고? x 마이너스 1 치고 x-를 치워? 인수분해해서 그럼 약분하면 누가 남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g를 대랑 g의 값을 구해야 되나? 잠깐만 이 위에 분모의 값이 뭔데? x한테 1 대입하면 분모는 빵이 아니네?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분자한테 1 대입하면 누군데? g1을 그러니까 뭐만 알면 답을 쓸 수 있냐고. g의 값만 알면 답을 쓸 수 있겠네. 그럼 g의 값이 궁금한데 이거 아무도 안 써먹었잖아. 이게 뭔 개소리지 이게? 이게 뭔 개소리야? 마이너스 2x를 뺐을 때 x 마이너스 1하고 약분돼가지고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 1 대입하면 부모가 누구야? 부모 0이야? 아, 저걸 없앨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x를 빼가지고 했을 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x가 3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2x를 뺐을 때 x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약분이 가능해가지고 수가 나와. 자, 1 대입하면 부모가 빵이라며. 정말 지금 부모가 빵이었을 때 저도 뻥이야. 네. 분자의 값이 숫자야. 분자의 값이 무한대야. 분자의 값이 빵이야. 빵분의 숫자가 뭐라고? 이 존재. 빵분의 숫자는 무한대라고? 빵분의 무한대는 뭘까? 분모는 졸라 작은 숫자고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잖아. 누구냐고. 빵분의 빵은 뭐가 될 수 있다고? 저게 분자가 크면 무한대, 분모가 컸을 땐 빵, 비슷비슷할 때 숫자라고? 이거 수렴하니? 수렴해? 수렴하는 건 얘만 수렴하네. 수렴하려면 분모가 빵이면 분자의 값이 빵이어야 돼. 그래서 x한테 1 대입했을 때 분모가 빵이니까 분자한테 x한테 1 대입한 것도 빵이어야 되겠네? 그럼 1 대입하면 누군데? g는 이거 맞나요? 그럼 2만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누구라고 이게? 저거 2. 그래서 답은요. 문제의 위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맞아. 미분할면도 다르게 풀어줄 거야. 선생님 미분을 몰라서 이렇게 안 풀었습니다. 지금. 왜 문제가 미분수다? 맞아요. 다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자, 106번 문제로 왔습니다. 106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하고 g가 있습니다. fx의 값하고 gx의 값이 극한값이 존재해. 즉 수렴해. 둘 다 모두 수렴해. 그러면 이 값도 존재하나요?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아직 아니고. GX가 저게 0이 아니라는 게 맞아요.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개짜리 일단 쓸 수 있어야 돼. 쓸 수 있어야지만 이 값을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알파고 뒤에 게 베타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짜리 두 개짜리를 쓸 수 있어야지만 베타분의 알파를 수렴한다고 얘기할 건데 지금 이 녀석의 값은 리미트 하나짜리 리미트 두 개짜리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베타가 빵이 아니라는 이 보장이 없으니까요.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나누기의 값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맞아요. 앞에 거 극한값도 존재하고 뒤에 거 극한값도 존재한대. 둘 다 존재하는데 여기는 두 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뭘 해야지 이걸 구할 수 있죠? 동그라미 두 개를 곱하기 하지만 f를 구할 수 있나요? GX가 존재한다. gx하고 gx분의 fx를 곱하면 fx인가요? 네. 사칙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무조건 100% 리미트를 하나짜리 두 개짜리로 두 개짜리 하나짜리 쓸 수 있나요? 그럼 곱하기 더하기 빼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자, 이 녀석은 얘가 지금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얘가 존재하면은 이런 값들이 있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2010년 정도까지 거의 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를 극한의 진입 판정이라고 해서 30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이걸 출제했어. 근데 그 이후로는 2014년 이후인 것 같은데 최근 10년? 2024년도 수능까지 이제 치렀잖아요 방금 최근에 출제한 적이 없어. 다시 출제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엄청 많이 공부를 해도 풀 수 없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는데 약간만 꼬여지는 모든 문제는 니네가 풀 수 없어. 영원히 풀 수 없어. 엄청 어려워. 대학에서는 이걸 150페이지로 배워. 네? 대학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150페이지로 배우는데 꼴랑 한 장짜리 함수획한 기본 성질만 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 문제를 풀려면 옛날에는 거의 한 보통 600에 1000문제를 연습시켜야지 애들이 시험에서 맞춰서 와. 이 문제 유형만. 그런데 옛날에는 3주 특강하고 막 이랬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이것만 따로 돈 받고 학원에서. 근데 지금은 수능에 안 나와. 앞으로는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 수능에.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오고 있고요. 옛날에 향수에 젖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출제하는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구경만 하는 정도야. 하지만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맞는지 틀린지 고르서 이런 문제 장르는 원래 어려운 문제고 그냥 문제 풀다가 참고서에 몇 번 나오는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쌤은 예전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대충 이게 발레가 뭐가 있겠네? 읽으면 시가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너희는 배워도 느낄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하지만 설명 들으면 또 기가 막히게 이해는 돼. 맞는 것만 설명하니까. 근데 그걸 너희가 찾아서 공부해서 연습해서 터득하기 힘들어.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fx라는 녀석의 값이 이게 지금 존재한다며. 내가 이렇게 하려고요. 함수 fx는 x-a분의 1이라고 하려고요. x-a분의 1이면 점근선의 a일 거 아니에요. 분수함수의 값은 1, 4분면과 3, 4분면이 그리죠.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가 누군데요? 우극하는 무한대? 좌극하는 네. 마이너스 무한대. 다르잖아.
극한값 있어 없어?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gx도 똑같은 녀석이라고 하겠습니다. fx, gx 똑같습니다. 아니다. gx는 따르게 하자. gx는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극한값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여기다 겹쳐 그리겠습니다. 이거죠? 그럼 a 플러스로 갔을 때하고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 없죠? 이것들은 둘 다 극한값 없습니다, 지금. 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X는 더 엄청 커요. 네.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누군데요? 네, 0이죠. 두 개 더한 녀석은 0인데, x가 a로 가든 말든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거의 극한값이나 이거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문제를 읽으면 발레를 생각해낼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애들이 어떻게 푸냐, 이거를.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명제를 외우게 했어.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예전에 단과 수업할 때 2007년도 이럴 때 고3 애들 가르칠 때는 쫙 정리해줘. 한 50개 정도 달달달 외운 애들은 시험에 좀 더 맞출 확률이 높아. 그리고 한 600에서 900문제 연습시키면은 맞출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애들은 시간 지나면 맨날 까먹잖아.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파트였어. 정복할 수 없었어. 모든 애들은 항상 틀려왔던 것 같아. 예전에 저거 x분의 1이나 x 마이너스 몇 분의 1 해가지고 발레 만들 수 있다더라고요. 맞아요. 그 발레가 종류가 다양해. 그 모든 발레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 저는 그거 그러니까 시대보라고 뭐라고 말로 쓰는 게 쓰고 싶은 마음이잖아. 뭐라고 써놓으면 대충 읽으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수학적으로. 이거는 공부에 터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발레라고 그거라고 부르고 네, 쓸데없는 짓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출제할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나빴어. 자, 우리가 지금 9번 유형까지 했습니다. 9번 유형까지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 금요일 날은 삼각함수 풀어오시고요. 삼각함수 오늘 배운 데까지. 그리고 수투도 지금 배운 데까지. 금요일 날까지는 그것만 해오시면 됩니다. 잘 가세요.